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준입니다. 7월의 첫 번째 주말 즐겁고 멋지게 장식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해마다 여름철이 오면요, 주말의 의미가 조금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마음도 조금 더 들뜨게 되고요, 좀 액티브하게 밖에 나가서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는데요. 올해 여름은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마음이 조금 무거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계좌에 빨간색이 좀 넘쳐나는 이런 계절을 맞이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 저의 계좌 모습을 보시고 조금 용기를 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일요일이죠. 그래서 매달 첫 번째 일요일에는 미존 포트폴리오 공개 업데이트가 있는 날입니다. 자, 미존 오늘의 이야기는요, 첫 번째로 미존 다행 프로젝트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드리고요, 두 번째 미존 포트폴리오의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상세하게 분석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Catch Me If You Want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자, 2022년 7월의 첫 번째 일요일날 보내드리는 미존의 포트폴리오 7월 업데이트 바로 시작합니다. 자, 너무나 소중한 7월의 주말에도 미존과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면요, 여러분들 꼭 구독 그리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요, 우리가 모두 함께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챕터로 바로 들어갑니다. 미존 다행 프로젝트에 대한 업데이트 소식인데요. 자, 미존 다행 프로젝트는 매달 저와 그리고 저를 지원해주고 계신 어스 얼라이언스라는 팀에서요, 구독자의 수만큼 금액을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존의 구독자 수가 33만 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33만 원, 그리고 어스 얼라이언스에도 33만 원을 지금 매달 기부식으로 모아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요, 2021년 11월에 시작이 됐는데 아직 베이비죠.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현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하락장이 마감이 되고 이제 상승장이 오게 되면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다행 프로젝트 포트폴리오가 무럭무럭 자라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상황 보여드리면요, 현재 총 보유 주식의 합은 300만 원이 조금 넘어갑니다. 수익률이 마이너스 23.21%, 굉장히 좀 시기적절하게 시작을 했죠. 그래서 미국 증시가 하락을 시작할 때 딱 시작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익률은 굉장히 저조하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애플은 두 번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58만 원이 들어가 있고요. 마이너스 9%, 텔라닥이 플러스 9.5%, 텔라닥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주가의 흐름이 가장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10%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도 12% 넘는 수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좋았던 매수 시점이었던 거죠. 자, 퀄컴이 마이너스 6.6, 알파벳이 마이너스 17%, 아마존이 마이너스 23, 테슬라 마이너스 32%, AMD 마이너스 38%, 에어비앤비 마이너스 39%,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44%고요. 메타 플랫폼즈 마이너스 47, 그리고 가장 먼저 투자했던 페이팔이 마이너스 61%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이키는 우리가 이제 선물로 받은 주식이기 때문에 별로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자, 여기 말고도요, 추가적으로 두 종목이 매수가 됐는데 여기에 아직 떠오르지는 않고 있거든요. 약 열흘 전에요, 제가 미존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14번째 투자 종목을 선정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 이때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투표에 임해 주시고요, 무려 7,700명이 투표에 참여를 해 주셨고 결과적으로 1위 기업은 구글이 차지했습니다. 자, 그런데 2위 기업을 보시면 엔비디아가 34%를 획득하면서 용호 상박의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14번째 말고 15번째 종목으로는 엔비디아를 제가 임의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그 매수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오늘 밤 10시 주문 처리 예정이라고 뜨네요. 그래서 알파벳 33만원 그리고 엔비디아 33만원을 미니 스탁을 통해서 매수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챕터에서는요, 미존 포트폴리오의 전반적인 상황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와 함께 일하고 계신 편집팀이 이번 주말에 좀 시간이 어려운 관계로요, 제가 하루 정도 앞당겨서 포트폴리오 공개 영상을 지금 녹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6월 30일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미국 증시 6월 마지막 날이 마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하루 정도 조금 빨리 녹화를 진행한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한 달 전이죠. 6월 2일입니다. 6월 2일 날 제가 투자하고 있던 금액 그리고 평가손익 수익률이 여기 나와 있지
있잖아요. 뭐 한 달 전에도 평가 순이익 그리고 수익률이 굉장히 좋지가 않았었죠. 근데 한 달 동안 더 안 좋아졌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6월 30일 영국 시간으로 9시 28분 현재 제가 투자하고 있는 금액이 3억 7,700인데요. 많이 떨어졌습니다. 평가 손익이 7,500만 원, 그리고 수익률이 거의 마이너스 20%에 육박하는 굉장히 좋지 않은 실적을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한 달 전과 비교를 하면 평가 손익은 약 2천만 원 손실이 증가됐고 수익률 역시도 5.4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투자 금액을 보시면요. 제가 지금 58만 원 정도를 증가시켰는데 그 얘기는 이제 원래 계좌에 들어가 있던 금액이 조금 더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매수를 굉장히 자제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여기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이 인플레이션이 어디로 갈지 그리고 리세션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장기화될지 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은 지켜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요. 일단은 매수를 자제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추구하는 투자의 모습은 주식시장이 올라가도 그리고 떨어져도 그렇게까지 큰 충격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지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그렇게 비중이 높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조금은 매수 시점을 늦추면서 이게 현금의 보유량을 늘리는 것이 더 적절한 투자의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은 하락장이 길어질 것을 대비해서 주식의 매수를 조금씩 늦춰나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요. 제가 사용하는 삼성 앱의 화면 캡처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매수 단가를 달러로 보고 싶다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매수 단가가 찍혀 있잖아요. 모두 다 달러로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현황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유 수량도 여기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는요. 제가 지난 한 달간 새롭게 포트에 편입하거나 아니면 배제시킨 종목이 있는지 여러분들께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준 포트폴리오에 들어 있었는데 완전히 삭제해버린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오픈도어입니다. 티커네임이 OPEN이죠. 오픈도어 같은 경우는 제가 1년 넘게 보유를 하고 있던 종목인데 이번에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를 잠깐 설명드리면요. 제가 판단하기에 미국 부동산 시장의 침체 리스크가 지나치게 높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폭락한 반도체 주식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꼭 매수하고 싶었는데 가격이 좀 비싸서 매수를 미루고 있던 종목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자금을 투자하기보다는 이미 갖고 있었던 오픈도어를 매도하고 여기서 이제 창출되는 새로운 현금을 가지고 이 반도체 주식을 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픈도어를 정리하고 새롭게 매수한 종목이 어떤 반도체 종목인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온세미컨덕터라는 주식이고요. 티커네임은 ON입니다. 자, 온세미컨덕터는 제가 이미 여러분들과 좀 공부를 해본 종목이잖아요. 아마 알고 계실 텐데 전력 반도체 그리고 센서의 강점이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의 시대가 본격화되면요. 구조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투자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다음은요. 비중을 확대한 종목 아니면 축소한 종목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한 달당 제가 비중을 축소 혹은 확대한 종목은요. 단 한 종목도 없습니다. 따라서 지난달에 보셨던 포트폴리오가 그대로 옮겨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단 한 가지 이제 달라진 점이 있다면 쇼피파이 그리고 아마존은요. 주식 분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주식의 개수가 좀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다음 챕터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상세한 분석 내용을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금 비중을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일단은요. 한 달 전 그러니까 6월 초죠. 6월 초에 제가 어느 정도의 현금을 지니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금액으로는 3,620만 원 정도를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유동 자산의 9.4% 정도를 현금이 차지하고 있었다. 그때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1.5% 그리고 주식에 들어가 있던 유동 자산이 89.1%로 굉장히 좀 집중 투자가 돼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자, 한 달이 지난 지금 현재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7월 초 기준으로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전체 유동 자산은 3억 5,3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85.6%입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죠. 그러면서 1.3% 그리고 현재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유동 자산은 13.2%로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뭐 9.4%에서
13.2%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율로 보면은 많이 향상을 한 거죠. 아무래도 지금 현재는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야 되기 때문에 현금의 비중이 10% 이상으로 좀 올라가 있어야 제가 마음이 좀 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지금부터라도 폭락장이 좀 장기화되거나 아니면 좀 지나치게 많이 빠지더라도 울면 안 되니까 그런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현금 비중을 조금씩 계속 늘려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키워드별 비중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종목들을 좀 키워드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놓고 있는데 여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난달에 제가 일일이 하나씩 읽어드리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화면만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카테고리가 뭐 EV 배터리, 핀테크, AR, VR, 가상현실, 증강현실, 그리고 메타버스, 메디칼 테크놀로지, 세미컨덕터는 반도체죠. 5G,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AI, 그리고 모바일 플랫폼, 클라우드 사스, 이커머스, 빅데이터, 그리고 어덜즈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미컨덕터, 반도체가 굉장히 좀 주식의 개수가 많아졌잖아요.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온 세미컨덕터를 추가로 매수하면서 세미컨덕터의 투자 비율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반대로 모바일 플랫폼은 비중이 많이 떨어졌죠. 왜냐면 제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오픈도어를 이번에 포트에서 제외하면서 이제 모바일 플랫폼 키워드에 해당되는 종목은 우버 그리고 에어비앤비 이렇게 두 종목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앞에서 살펴보셨던 키워드를 이제 기준으로 했을 때 저의 전체 투자 금액이 어떠한 비중으로 각 키워드에 투자가 되어 있는지 이 비율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전체 투자 금액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가지고 투자가 진행되는 키워드는요, 바로 AI입니다. 인공지능의 전체 투자 자금의 22.4%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자, 두 번째로 많은 투자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키워드는 EV 그리고 배터리 스토리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AI 같은 경우는 제가 엔비디아 그리고 구글에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고, EV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의 대표적인 기업 테슬라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개의 키워드가 가장 비중이 높게 설정이 돼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비중이 높은 키워드는요, 세미컨덕터입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종목수도 늘려가고 있고 또 주식의 개수도 계속 한 주 한 주 늘려가고 있는 추세에 있거든요. 따라서 13.8%로 비중이 증가했습니다. 자, 네 번째로 비중이 높은 카테고리는 이커머스 9.6%를 담당하고 있고요. 자, 다섯 번째입니다. AR, VR, 메타버스 쪽이 8.0%. 자,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사스가요, 9.6%라는 비중을 가지고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하나만 더 볼까요? 핀테크가 6.7%로 비중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핀테크에 대한 확신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핀테크에 대한 투자 비중은 앞으로도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키워드별 수익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에서는 이제 비중별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제가 투자에 활용하고 있는 키워드들 중에서 어떠한 키워드가 좋은 수익률을 내고 있고 어떠한 키워드가 최악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 추세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2022년 7월 초 현재 키워드별 퍼포먼스를 보고 계신데요. 안타깝게도 플러스를 내고 있는 키워드는 단 두 개에 불과합니다. 자, EV 배터리 쪽이 18.8%, 아무래도 테슬라의 투자를 제가 빨리 시작했기 때문에 좋은 수익률을 아직까지 지켜내고 있는 거고요. 자, 5G IoT 이 부분도 31.64%로 그나마 좀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요, 지금 베어마켓의 영향으로 모두 마이너스 수익을 보이고 있다. 굉장히 좀 안타깝고요. 자, 그 중에서도 좀 손실이 심한 쪽을 살펴보면 현재 핀테크가 51.86%로 가장 좋지 않은 그런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매드텍이 35.9% 마이너스, 모바일 플랫폼이 32.73, 이커머스도 37%가 넘게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팔란티어죠. 34.24%, AR, VR, 메타버스도 32.3%라는 굉장히 저조한 수익률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키워드가 아니고 이제 종목별로 넘어갑니다. 자,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별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화면에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제가 상당히 많은 종목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주식의 개수가 42개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 여러분들께 언급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42개의 종목에 똑같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비중이 가장 큰 5개
5개의 종목에 들어가 있는 투자 자금이 무려 39.1%나 되고요. 그리고 비중이 가장 높은 10개의 종목에 들어가 있는 투자 금액의 비중이 56.5%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중이 높은 종목 그리고 비중이 적은 종목에 대한 확신의 차이는 엄연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좀 감안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요. 자, 이러한 확신의 순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가장 확신을 가지고 투자하고 있는 종목 탑 20를 여러분들께서 직접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일단 가장 많은 투자 자금 평가 금액 기준입니다. 따라서 좀 수익률이 많이 올라간 종목이 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가 있겠죠. 자, 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투자 자금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테슬라입니다. 11.2%의 비중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2위가 엔비디아죠. 9.5%, 3위는 알파벳입니다. 7.6%, 아마존닷컴이 5.5%, 마이크로소프트가 5.4고요. 6위가 메타 플랫폼즈입니다. 4.8%, 애플이 4.2%, 8위가 온 세미컨덕터. 제가 이번에 새롭게 추가한 종목이잖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그냥 바라만 보다가 이번에 좀 주가가 많이 빠졌길래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매수의 금액이 약간은 큰 것 같습니다.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매수를 했거든요. 지금 3% 정도의 비중을 확보하고 있고요. AMD가 2.8%, 줌 비디오가 10위에 이제 턱걸이를 했습니다. 2.6%, 그 뒤를 이어서 11위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12위는 업스타트 홀딩스, 13위 우버 테크놀로지, 14위가 차지포인트고요. 15위가 ASML, 16위 소파이, 17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8위가 텔라닥, 19위 지스케일러, 20위는 팔란티어. 이렇게 20개 종목이요. 제가 가지고 있는 42개의 종목들 중에서 제가 가장 많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 20개 종목이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매수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순위를 매겨봤습니다. 왜냐하면 평가 금액이라는 것은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으면 아무래도 순위가 좀 위로 껑충 뛰어 오를 수가 있잖아요. 제가 어느 정도의 금액을 투여했는지 이 부분이 사실 제가 가장 확신을 가지고 있는 종목의 순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1위는요. 엔비디아로 바뀌었습니다. 3천만 원이 넘는 매수 금액을 지금 엔비디아에 제가 넣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2위는 테슬라 2,300만 원, 아마존닷컴이 2,100만 원이고요. 4위가 알파벳, 5위가 메타 플랫폼즈, 6위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7위가 업스타트고요. 8위가 쇼피파이입니다. 9위 소파이, 10위 AMD, 11위 텔라다킬스, 12위 줌 비디오, 13위 애플, 14위가 우버 테크놀로지고요. 15위 차지포인트, 16위 온 세미컨덕터, 17위 팔란티어, 18위 페이팔, 19위 에어비앤비, 20위 블록. 따라서 아까 봤던 리스트랑은 약간 새로운 이름들이 들어오잖아요. 왜냐면 주가가 너무나 많이 떨어져서 순위에서 아까 밀렸던 종목들이 매수 금액을 기준으로 하니까 다시 좀 이름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종목별 수익률 순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중이 아니라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종목이 저한테 가장 좋은 수익률을 안겨주고 있고 어떤 종목이 저한테 가장 커다란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매달 이 그림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번 달의 그림을 딱 보시면 한눈에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 중에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마이너스로 떨어졌구나. 그리고 아직까지 플러스를 보이는 종목이 몇 개 되지 않는구나. 이렇게 한눈에 볼 수가 있잖아요. 자, 이 그림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생각하는 투자의 전략은요. 투자하고 있는 종목 중에 반이 올라가고 반이 떨어지는 이러한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있거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10종목에 투자를 한다면 5종목 정도는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5종목 정도는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아주 쉬운 마음으로 지금 투자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1년 정도, 2년 정도가 아니라 5년, 10년, 20년, 뭐 30년 이렇게 길게 투자를 했을 때도 만약에 반이 올라가고 반이 떨어질 수 있다면 어떠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냐면요. 떨어진 종목은 많이 떨어져 봤자 50%, 60%, 최대 뭐 상장 폐지가 되면 100%까지 떨어졌겠죠. 자, 그런데 나머지 반은 계속해서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이 올라간 종목은 물론 그 중에는 얼마 올라가지 못한 종목도 있겠지만 때로는 운이 좋게도 2배, 3배, 5배, 뭐 때로는 10배 이상까지 올라간 텐베거가 탄성하는 그런 행운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그래프를 제가 매달 보면서 지금 반에서 조금
정도 올라갔으니까 나중에는 이제 이게 결국은 몇 년 후에 결국 제가 주식을 팔 순간이 되면 적어도 반 이상은 플러스로 돌아간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죠. 과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전략대로, 계획대로 제가 투자하고 있는 반 이상의 종목이 플러스로 돌아가는 날이 빨리 찾아올지 여러분들과 직접 매달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는 42개나 되는 굉장히 많은 종목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42개의 종목을 앞으로 10년, 20년 계속해서 들고 갈 생각은 없거든요. 지금 현재는 이렇게 많은 종목을 들고 가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리서치를 해야겠죠. 매일매일 수십 개의 아티클을 찾아보면서 기사를 읽어 나가면서 각 종목들이 어떠한 발전을 보이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있고요. 또 매달 어닝 레포트가 나오면 이 어닝 레포트도 읽어보면서 과연 성장률이 지켜지고 있는지 그리고 수익률을 향상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저의 기대에 부합되지 못하는 이런 종목들이 발견될 거고, 그러면 한 종목 그런 종목들이 뭐 수익률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잘라내가는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면 결국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서 정말 제가 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로 압축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 종목이 20종목이 될지 30종목이 될지 아니면 단 10종목이 될지는 알 수가 없겠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남에 따라 저희 포트폴리오는 계속해서 진화를 할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에서는요, 2022년 7월 현재 수익률 순위 바텀 10입니다. 저한테 가장 많은 고통을 지금 선물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자, 1위가 퍼시픽 바이오 사이언스입니다. 수익률이요, 마이너스 80.7%. 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비중, 전체 투자 자금의 0.3%밖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매수를 하고 나서 거의 이제 건드리지 않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해도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좀 추세가 다시 긍정적인 추세로 바뀌게 되면 그때 가서 추가적인 매수를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버진 갤럭시도 마찬가지죠. 너무나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경과돼야 어느 정도 발전하는 모습이 보일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마이너스 65%. 트윌리언은 조금 의외입니다. 지금 현재도 사실 성장률도 굉장히 좋고 성장을 지켜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2%나 빠졌고요. 페이팔 62%, 유니티 소프트웨어도 60% 마이너스, 쇼피파이가 59.8% 마이너스고요. 블록이 마이너스 52.7%, 업스타트 홀딩즈가 52%, 애쉬가 마이너스 44, 소파이가 마이너스 43%입니다. 자, 이 리스트를 보시면요, 한 가지 특성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는데 바로 핀테크, 이커머스 기업이 굉장히 좀 많이 포진돼 있다. 이 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이 이커머스라든지 핀테크 쪽의 미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무조건 많이 떨어졌다고 줍줍을 하는 그런 기회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리세션에 대한 위험도도 커지고 있고 이제는 더 이상 이 돈이 넘쳐나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따라서 예전처럼 누구나 이렇게 좀 쉽게 주식을 사고 물건을 사고 이럴 수 있던 시대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은 가정집에서도 우리가 긴축을 하고 있는 굉장히 좀 어려운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시대가 찾아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서 제 개인적인 포트폴리오를 바라봐서도 지나치게 핀테크 그리고 이커머스 쪽에 비중이 높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고민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과 공유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수익률 순위 탑 10입니다. 가장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요. 1위는 테슬라, 수익률이 42.8%까지 떨어졌고요. 2위는 애플입니다. 32.3%, 테라다인이 24.7%, 알람닷컴 21.6%, 인텔리아가 14.7%,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12.8%고요. 알파벳 8.7%, 퀄컴이 7.5%, 그리고 9위, 10위는 발레,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마이너스 수익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 탑 10에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좀 굴욕 쪽인데요. 어쨌든 결국 발레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조금 있다가 플러스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마이너스로 떨어졌을 때 조금 더 주식을 매수를 하는 기회로 삼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캐치미 if you want고요. 오늘 캐치미 if you want에서는 미즈온의 향후 투자 계획을 조금 더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공유할 수 있는 저의 투자 계획은요, 금리 인상, 리세션 리스크 등 매크로 상황 변화로 인해서 매도하지 않는답니다. 자, 이 계획은 제가 2년 전부터 한 번 세우고 나서 단 한 번도 바꾼 적이 없거든요. 제가 주식을 팔 때는 개별 종목에 대한 미래가 제가 가지고 있었던 기대보다 좀 우울해질 때 매도를 하는 것이지 결국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서 매크로나 경제 상황에
시장의 변화에 의해서 주식을 팔지는 않는다. 이러한 원칙을 지금까지도 계속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번 베어마켓이 마무리될 때까지 꾸준히 분할 매수한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뭐 베어마켓이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3개월 만에 끝날지 6개월이 갈지 앞으로 1년, 2년 이상 지속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베어마켓은 결국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당장 1년, 2년 후에 주식을 다 정리하고 뭘 살 게 없거든요. 따라서 앞으로 베어마켓이 1년 이상 지나가던 2년 이상 지속이 되던 계속해서 주식을 매수하면서 결국은 불장으로 옮겨갈 때 좋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가적인 자금을 넣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무 주식이나 사면 안 되겠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밸류에이션은 많이 하락하고 어닝 실적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향상할 수 있는 이런 종목 위주로 줍줍을 할 생각입니다. 자, 세 번째로요. 반도체, AI, 클라우드 섹터의 비중은 꾸준히 늘리고 이커머스, 핀테크의 비중은 축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경제적인 상황도 한 가지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더욱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경제적 해자라는 부분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콜롬비아 경영대학원에서 제가 가치 투자에 대해서 좀 강의를 들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뭐 수많은 이론들을 접했지만 가장 좀 기억에 남는 부분이 뭐냐면 결코 성장주에 투자할 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경제적 해자가 없는 성장은 무의미하다. 이런 것을 제가 좀 이번에 많은 생각을 하면서 배우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커머스 기업 그리고 핀테크 기업은 어떻게 보면 이 경제적 해자가 없다면 언젠가는 이 성장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좀 불리한 이런 섹터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서 경제적 해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면서 이커머스 핀테크 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조금씩 줄여나갈 가능성이 있고요. 자, 반면 반도체, AI, 클라우드 쪽은 오히려 비슷한 이유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진다든지 이 스페셜리티가 발전하게 되면요. 인공지능이라든지 클라우드, 사스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종목도 그렇고 일정 기술력이 확보가 되고 아니면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네트워크 효과가 형성이 되고 나면요. 다른 기업이 쉽게 들어올 수 없는 경제적 해자가 발생을 하거든요. 따라서 똑같은 이유로 반도체, AI, 클라우드 쪽은 비중을 좀 늘릴 생각에 있고 반대로 이커머스, 핀테크는 비중을 조금 축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투자 계획은요. 반등이 오면 현금의 비중을 20%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여기서 반등은 이제 기술적인 반등을 얘기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경제 성장률이 갑자기 다시 올라간다던가 아니면 기업의 실적들이 꾸준한 향상을 보이는 이런 추세를 보일 때의 반등이 아니고요. 갑자기 기술적인 반등을 보일 때 너무나 베어마켓이 좀 심하게 발생했기 때문에 주가가 일시적인 반등을 보일 때는 현금 비중을 조금 늘려나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왜냐면요.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 비중이 20%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을 상황은 조금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까지는 주식이 조금 더 올라가야 좋은 그런 상황에 제가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은 현금의 비중이 올라가야 그때 가서도 주식이 떨어질 때 기분이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요. 아미 트레베디의 조언을 함께 읽으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In a bull market, everyone becomes an expert. In a bear market, everyone becomes wise 라고 써 있습니다. 자, 해석을 해보면요. 상승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전문가가 된다. 그리고 베어 마켓에서는 모든 사람이 현명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비꼬는 말입니다. 그래서 불장이 오면, 그러니까 상승장이 오면 모든 사람이 그 전문가가 되죠. 이거 사도 되고 저거 사도 되고 이거 사도 오르고 저거 사도 오르고 이런 게 이제 상승장의 모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하락장은 그 반대죠. 모든 사람이 굉장히 좀 현명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래서 안 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이 경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장단기 금리 역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베어마켓에 대해서 얘기하고 굉장히 많은 데이터와 여러 가지 논리를 펼치면서 베어마켓이 한동안 지속될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오서가 얘기하는 메시지는요. 이러한 것이 다 부질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시장의 미래는 누구도 알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부끄러운 포트폴리오 공개 영상 마지막까지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가까운 미래에 저의 포트폴리오가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은 포트폴리오로 바뀌었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